그래서 이제 이 본인 확인 제도가 있는 이상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헌법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분 한 분 오셨는데 크게 이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본인 확인 기간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지금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유통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인터넷상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본인 확인 제도가 없어진다면 대체 수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보 승인이 필요한 수준으로 현재 잘 남아있다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패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서는 제가 제 발언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고려대학교 교수의 김기찬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있는 김종배 교수님이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혜국 사무관님이십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그 진보네트워크의 임의로 활동가십니다.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패널 중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여기에 있는 플로어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널 분 중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실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가 주제 토의 논의를 하기 전에 실제 본인 확인이란 뭔지, 대체 수단은 뭔지, 실제 이걸 제재하기나 혹은 안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 정부기관은 뭘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사업자가 이거를 조금 더 실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 확인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거 본인 확인과 인증이라는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해당 사람에게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고 실제 제3자가 해당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이제 보통 본인 확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본인 확인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그럼 방통위가 말하는 그 고시단에 우리 이제 법 체들이 우리 방통위에 지정하는 본인 확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사항에 있는 본인 확인 정보라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사람을 식별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기관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식별 값입니다. 이런 거는 아이디,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도 이제 본인 확인 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도 하나의 이거는 방통위가 지금 본인 확인 기관이 부여한 거니까. 실제 간단하게 대체수단 개요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현행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본인 확인 기관, 방통위가 지정한 대체수단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신원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우리가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본인한 기관이죠. 본인한 주면 본인한 기관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제 허물인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건 사망자인지 국적상실인지 국적포기자인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죠. 체크해서 그 사람이 진짜 라이브 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해당되는 이제 신원을 증명해서 이제 수단을 발급해주는 본인의 정보가 이제 아이디일 수가 있고 휴대폰 번호는 어차피 대면 확인을 통해서 미리 휴대폰 번호가 발급되니까 정보 발급이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 확인 서비스 개요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용자가 망 사업자한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실제 망 사업자는 온라인상의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그 상대방의 홍길동이 맞는지 김철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망 사업자는 그 이용자한테 본인을 확인을 하라고 이제 서비스 창을 띄우게 됩니다. 서비스 창을 띄우게 되면 이용자는 이제 자기가 부여받았던 본인 확인 정보, 뭐 IP는 ID, 뭐 ID,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이제 본인 확인 기관한테 제공해주면 그 본인 확인 기관은 역시 그 수집받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행방DB, 신용정보DB, 각종 광세청, 출입국 사무소 기록을 다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뭐 국적 30자인지, 허무인지, 뭐 국적 포기자인지, 사망자인지 다 확인해서 실제 나이가 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원 증명을 해주고 망 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주게 되죠. 아마 이 논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일 겁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사업자한테 내려가게 되죠. 이게 배경이 된 게 2004년부터 실제 IPN 1.0이 이제 추진됐고 2009년에 IPN 2.0이 추진되면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이름, 생년월, 성별, 내고행 정보, 청소년 여부, 휴대폰 인증 같은 휴대폰 번호, 통신사, CIDR, IPN ID, 버추얼 ID 이런 정보들이 이제 사업자한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키는 이제 방통위가 뭐 나중에 말씀 주시겠지만 본인 확인 기관은 망 사업자한테 본인 확인을 통해서 내려가는 정보들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화라는 것은 망 사업자가 어떤 연계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CI나 DI라고 부르는 이런 필수 정보를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현재도 적용되어 있고 그 기준은 적합성 심사 기준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 CI, DI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아마 중요한 이슈인데요. CI라는 게 연계 정보입니다. 다시 그 주민등록번호가 1대1 매칭된 정보죠. 입력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과 방통위가 제작한 비밀키를 입력으로 해시를 치면 88바이트 암호화 값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연계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 하나당 CI 값이 하나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키다 보니까 더 이상 망사업자들한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마세요 했더니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홍길동을 어떻게 식별해요? 해서 나온 논리가 이제 아마 이 CI라는 정보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유일키가 되는 거죠. 유일키 해당된 사람의. 그래서 지금 밑에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IP 2.0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 나와 있는 중복 가입 확인 정보는 뭐냐는 겁니다. 해당되는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할 때 어떤 사람은 IP로 인정할 수도 있고 만약 회원 가입할 때 수단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도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 가입 확인 정보는 한 사람한테 고약이 식별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식별될 수 있냐면 그 로컬 오프나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의 도메인 내에서만 식별됩니다. 그 들어가는 입력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똑같고 비밀 정보가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사업자 고유 코드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내 DI는 유일한데 나의 DI는 네이버와 11번가 다음이 다 서로 다른 DI입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기관 코드가 네이버 11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려가는 거는 DI 정보는 얼마든지 써도 무방하다. 왜냐면 그거는 네이버에 나의 DI가 틀리고 11번가에 나의 DI가 틀리고 뭐 카카오톡에 나의 DI가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다 설사 유출해서도 서로 연계할 수가 없는데 CI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방송에서 해주시겠지만 CI 최소화 방법이라든지 이 CI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이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회의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휴먼 계좌 찾기 서비스. 예를 들어서 휴먼 보험 찾기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보니까 카카오가 아마 그런 서비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가 이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되면 본인 확인 기관이 카카오한테 CI를 던져주겠죠. 그럼 카카오는 그 CI를 가지고 보험사부터 국세청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내가 휴먼 계좌가 있는지 보험금 찾기 서비스인데 이용자는 아무 편한 서비스거든요. 왜냐면 유일키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분별한 이용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무분별한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제도적 방법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법제도 넘어가고 쭉 넘어가겠으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현재 본인 확인 기관 지금 하나가 빠졌죠. 이지택이 하나 빠지죠. 공인인증기관을 마지막에 새로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현재 본인 확인 기관 현황입니다. IPN과 휴대폰 신용카드는 방통위에서 지정된 기관이고 공인인증서는 과기부의 의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본인 확인 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공공 IP는 원래 7월 1일자로 서비스 중단이 된 아직 서비스 연계가 계속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7월 28일 날 26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민간 IP로 좀 넘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이랑 이런 것 같고 지금 현재 폰트가 없어서 폰트를 깨져버립니다. 현재 간단하게 서비스 현황을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IP는 지금 현재 쭉 보면
이제 공공 IP는 부정 발급 이후에 이제 2차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유효기간 이제 1년에서 써야 하려면 삭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급수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이제 320만 건 정도 유효가 가능하죠. 민간은. 하고 이용료도 뭐 별로 의미가 없으시니까. 휴대폰은 2018년 4월자로 5,600만 명 현재 가입자 수가 있고, 인증 건수로 따지고 보면 약 현재 한 4억 6천만 건 정도 인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방통위가 하고 있는 민간 IP인가 휴대폰 인증 건수가 보면 공인증서와 신용카드와 공공 IP를 제외한 걸 보면 2017년도에 이제 12억 4천만 건, 올해 이제 2018년 4월에 4억 7천만 건인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면 13억 건 정도 인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100만 명인데 인터넷 사용자 수는 4,700만 명을 현재 뭐 인터넷 스테이트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약 평균적으로 3년간 봤더니 약 10억 건 정도의 이제 인증 건수를 나타내니까 결국에 인터넷 이용자 한 명당 20회 이상의 본인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본인에게 관련 여러 가지 동작인데 이 내용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외국의 동향입니다. 퍼스널이라고 부르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엔티티가 있고, 그 엔티티가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를 가지는데, 애트리뷰트 셋을 하나를 가지고 싱글 사인온 개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 있더라. 해외 사례들입니다. 해외에 여러 가지 동작들인데, ID4D부터 영국부터 호주, 미국, 인도 이런 데는 이런 나라 역시도 우리나라 유사한 식별 체계를 현재 만들고 있고, 유사한 식별 체제를 가지고 본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 사업자들은 뭐 이메일을 넣거나 주소를 넣거나 보편번호를 넣어서 본인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덴티티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어떤 본인 확인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이제 상부부 산하에 있는 리스트하고 그다음 민간단체, 뭐 IBM부터 MS 다 혈합해서 아이덴티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저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확인하는 건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신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IP ID 넣거나 휴대폰과 휴대폰 OTP 번호를 넣거나 신용카드나 비밀번호 넣으면 내려가는 정보는 현재 똑같죠.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망사업자한테 주는 정보, 이름부터 시작해서 CIDI가 한 세트로 내려가는데 이제 외국의 수준은 조금 수준을 차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ID 패스워드로 인정하면 그냥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만 주는 거예요. 근데 ID 패스워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문까지 한 번 더 3팩터로 또 한다. 그러면 이제 이름, 주소, 생년월일까지 주는 거예요. ID 지문에다가 매체뿐만 아니라 IP, 맥 정보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세트로 가장 강화된 인정을 한다면 이제 생일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좀 더 우리에 준하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차등화주는 방법으로 현재 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 오른쪽에 있는 PR이란 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뭐 11번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카카오라는 그냥 정보통신 사업자들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보증 수준을 정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한 네가 가지고 있는 인증 수단은 1레벨,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의 길이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고받은 정보의 유효기간 얼마 이렇게 인증 수준을 정하면 그 인증 수준을 가진 크리덴셜 인증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리스트를 이렇게 구성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발급된 이 크리덴셜은 본인 확인 기관이 이 크리덴셜이 제대로 부여된지 확인하고 정부기관이 사용자에 발급되어진 이 크리덴셜의 유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대로 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되는 등급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정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예를 들어서 변화는 어떤 사업자가 우리의 보증 수준이 1이고 강도가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첫 번째,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진짜 개인정보가 필요해 안 필요해? 나 개인정보 필요한데 실제 그 개인정보가 검증된 거야 말아야 돼. 당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어 없어? 난 이런 세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자가 우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보안 강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증을 제가 자료상 하겠습니다. EU 요새 뭐 GDPR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많이 생기죠. 간단하게 프랑스의 어떤 망사업자가 이제 서비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고. 근데 실제 서비스 받는 사람은 독일에 있는 거죠. 근데 프랑스의 사업자 입장에서도 저 독일의 사용자가 진짜 독일의 사용자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국경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EIDAS라고 부르는 전자적인 ID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ID 체계를 레귤레이션에서 아주 법령이 제도가 됐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유럽의 48개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국경과 상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자적 ID 수단을 인정해 들어오면. 그래서 독일에 있는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바꾸자 하면 각 국경에 있는 아이다스 노드를 통해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기 정보에 맞는지 여부를 각 국경에 있는 아이다스 노드에서 죄송합니다.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본인의 기관이 검증해서 검증된 정보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이다스 역시도 그냥 단순히 패스워드냐 토큰하고 OTP를 쓰고 있느냐 토큰과 OTP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의 여러 가지 매체 인증을 똑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준을 레벨을 강도해주고 있고 그 강도 수준은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ID 패스워드만 가지고 그냥 요 정도 수준에 나는 정보가 알 거야. 근데 나는 ID 패스워드뿐 아니라 전자수명까지 혹은 EID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생체 정보까지 같이 줄 거야. 내가 이거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큼 강화된 레벨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본인 확인 기관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레지스트레이션 등을 확인해야 된다는 의무를 차등화 두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 측인데요. 인도가 2010년도 우리랑 똑같은 13자리 식별 번호를 이용자한테 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세금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다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 일본 마이남바처럼 똑같이 번호를 식별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이용하는 국가가 이용자의 본인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틀린 거는 버추얼 번호랑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우리가 마이핀 남바처럼 실번호가 쓰는 게 우리는 13자리 그냥 실번호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번호를 써서 이용자가 버추얼 번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16살 난수를 생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국가가 신원 확인을 하는데 예스냐 노냐, 즉 이 사용자가 예스냐 노냐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름, 주소, 생년월, 성별, 사진, 휴대폰, 이메일 정보를 국가가 이제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인도의 정도는 이제 13만 명인데 이제 인터넷 이용자 수는 4,600만 명이고 아다르 이제 발급대 수는 이제 12억 명 정도 아다르 숫자가 발급되고 인증 건수 약 190억. 그다음 EKYC라고 부르는 이제 전자적인 추가적인 정보주는 50억 건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사업자 개념인데 방금 좀 여태까지 본 거는 간단하게 공공 영역이고 민간 영역 쪽에 본인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뭐 모바일 커넥터라는 게 있고 휴대폰 번호 하나만 넣게 되면 이제 시그널 사이언 개념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각 분야의 사업자의 이제 모바일 오퍼레이터 사업자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 SK텔레콤부터 뭐 일본 토콤 뭐 다른 사업자들이 있고 사업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만 달라 본인의 서비스를 싱글 사인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아이덴티티 서울 2008에서 5월 15일 날 이통통신 3사가 패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휴대폰 번호만 주세요. 우리가 싱글 사인을 다 해줄게요. 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이제 본인의 서비스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과 기술적 개선할 사항을 몇 가지를 이제 도출했는데요. 먼저 제도적 개선 사항은 정부 주도의 공공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의 서비스를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죠. 청소년 인증과 성년 인증과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준수하면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민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고 쭉 있지만 제일 오른쪽 하단에 신원 보증 수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원 보증 수준을 이렇게 해서 모든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걸 좀 타당화시켜서 타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파편화되어 있는 인증수다. 내가 네이버 들어갈 때 아이디 틀리고 카카오 들어갈 때 틀리고 뭐 11번 같은 틀린 것처럼 이런 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외국처럼 싱글 사인원 개념으로 보증 수준을 강화해서 하나의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기술적 시사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제가 잠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선은 개인정보 확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셔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신원보증 수준을 차등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 수준도 차등화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 본인 확인 서비스 기관 전담 기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패널이나 플로어나 별로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토론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할 건데 우선은 그래도 패널 선생님들 이 본인 확인 서비스의 제도의 존립 필요성을 전제하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논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신 분들 좀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용어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혼란 때문에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 확인이라는 용어를 쓰시, 이제 법전도 확인. 네. 네?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본인 확인이라는 용어가 법전에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본인을 표시하는 정보냐 아니면 그렇게 표시된 본인 그 당사자에 관한 정보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어떤 테크놀로지냐, 이거 두 가지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거는 어떤 자연인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정보라고 저는 이해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이 누구누구다 라고 표시를 할 때,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그런 또 번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의 신원을 중복되지 않게 표시할 때 사용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 확인이라는 개념은 온라인에서 특히 사용될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전달해오고 주장하는 그런 정보가 저쪽 라인의 저쪽 편에 있는 자가 내가 김기창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정보를 보내왔을 때 그 정보 과연 진실된 것인지를 그 다음에는 뭔가 확인해야 될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해야 될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좀 불행한 이유로 마치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조합을 보내면 그것이 당사자를 표시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identifying information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표시된 정보가 진실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기능까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20년 가까이 굴러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창 플러스 630123 뭐 어쩌고 1674423 이렇게 조합을 보내오면 그런 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지, 라인의 저쪽 끝에 있는 자가 과연 김기창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센티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사실은 본인은 확인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여러 테크놀로지, 생체 인증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지만 제일 베이직한 오센티케이션 테크놀로지는 ID 플러스 파스워드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해봤자 죽자사자 아무리 그걸 생각해도 그거는 아이덴티파이어인 거지, 거기에 무슨 비밀 정보가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무슨 비밀 정보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개념 혼란, 용어 혼란, 엉망진창으로 해놔놓고 그 다음에 현실은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실은 본인 확인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허가를 하겠다. 사실 뭐 지정. 사실상 진입 규제지 않습니까? 저는 공인인증제도 때부터도 좀 계속 문제 제기해온 건데요. 인터넷 기반의 어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진입 규제를 두는 거는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전자거래 기본법에도 민간주도 원칙이 원칙으로 선언되어 있고,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법령도 다 진입 규제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정당화했던 논거는 뭐였는가? 제가 그냥 한 10년 동안 싸우면서 느낀 바는, 이거는 보안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감독을 하고 진입 규제를 해야 된다. 시큐리티, 그걸 논거로 20년 끌어왔잖아요. 그거야말로 완전히 거짓 논거.
거잖아요. 보안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OECD 국가들이 다 합의한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안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보안 기술의 발달이 늦어지고 위험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 제도도 여기 방통위에서 오셨지만 유일하게 방통위가 그렇게 줄쳐놓고 우리가 허가하는 업체만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이거 본인 확인은 시큐리티, 안전, 보안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해줘야 된다. 마치 방통위가 무슨 보안 기술이 전문가입니까?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진입 규제를 해놔놓고 우리가 허가한 애만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한국의 본인 확인 기술 개발이 현저히 방해받고 그 다음에 특정 특혜 사업자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그런 과점 시장을 정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주장해주고 있는 그런 사태는 저는 좀 많이 부담합니다. 국민장관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본인 확인 제도는 필요하다라는 취지이신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 제도 필요 없고? 본인 확인은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 유저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지를 각각의 사업자가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교수님 의견하고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 확인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이 돼버리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규제 상황하고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김희찬 교수님 경우에는 이제 공인인증서와 관련돼서 수년간 유사한 투쟁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본인 확인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 패널분들께서 또 다른 네, 증언활동가 미루라고 하고요.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김 교수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본인 확인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제공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각 사업자가 책임지고 방법을 강구할 일이지 그걸 정부가 나서서 특정 몇 개의 사업체를 지정해서 본인 확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독점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진입장벽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지정해놓은 본인 확인 기관이라는 것들을 과연 안전성과 신뢰성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자주 쓰는 핸드폰 번호 인증이라거나 혹은 카드 번호 인증이라거나 이 경우들을 봤을 때 다 이미 저희가 겪어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지를 언론에도 워낙에 크게 났었고 이제 국민들도 한 번씩 다 조회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과연 이용자가 있고 그들이 이미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고 내 본인 확인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본인 확인 정보가 몇 개의 기관을 통해서 이제 모이게 되면서 이 정보가 누적된다라는 문제를 또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행안부랑 키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 본인이 어느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했고 등등을 그 사이트에서 이제
대리를 해서 그걸 이제 조회를 해주고 어떤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뭐 이걸 탈퇴를 원하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대리해서 탈퇴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CI 정보 값으로 지금 내 본인 확인 정보가 누적이 되고 그 조회가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의 특정 정보를 그런 식으로 감시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임미로 활동가님도 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터닿지 않아요. 예, 이미로 활동가님도 그 김기철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의 본인 확인 제도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수준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 또 독점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제도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이 여기 플로어나 여기 패널분 중에 계시면은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같은 의견이다 하시는 의견도 보완을 좀 해주실 게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지금 이제 본인 확인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취지를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현황, 그리고 이용하는 목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됐지만, 요새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 와중이라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등록 본인 확인 서비스를 본인 확인을 해야만 하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성인인지 아니면 뭐 실명 확인을 해야만 한다든지 실명 기반의 전자 서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건 약간 공인인증서 이쪽이랑 관련이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의 법정 의무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가 필요한데, 민간에서는 주민번호 수집할 근거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기반으로 한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가 있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번호를 직접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 기관이 예외적으로 수집을 할 수는 있대, 그걸 직접 활용해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전환을 해서 온라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번호 수집을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지, 주민번호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서는 어떠한 진입 규제도 두고 있지 않고, 심지어 개별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만 활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진입 규제를 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가지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진입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인인증서라면 공인인증 폐지, 특히 여기 시민단체분들이 원하셨던 거는 꼭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써야 되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국가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되는 공인인증기관이라면은 이렇게 많은 기준들을 다 너네가 만족해야 하고 사후에 매년 이 관리를 엄격하게 받아서 사후 조치를 다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의 기관한테 통해서 뭐 그 기준만 통과하면은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진입규제 완화인가? 이게 바로 원하셨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민번호 수집을 누구라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민간에서 그걸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자. 이거는 취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러프하게 드리면은 분명히 개별법적 근거라든지 또는 온라인에서 서비스의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최소한의 그런 영역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지, 주지도 않고 너네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때 이 사람의 실제명이 뭐 다 확인해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게 저희 방통의 역할이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인 간의 뭐 그냥 서비스나 계약이나 그냥 단순한 본인 확인 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저희 진입규제 없으니까 서비스 만드시고 활용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주장인 부분에 그 성인 인증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까 김기성 교수님 말씀은 그 본인을 표시하는 것과 진실된 사람인 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성인 인증으로 이 문제가 성인 인증에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입 규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창 교수님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두 정보를 가지고 뭔가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뭐 기술적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 그 문제가 좀 빨리 교정되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뭐 이런저런 법령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 확인하라라는 조항들이 아직 여기저기 있어요. 네.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거래와 관련해가지고는 금융실명법 자체가 실지명의라는 개념을 법전에 사용하면서 그 실지명의를 디파인하기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의 이렇게 해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사용해서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사실상 없다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아직도 실명 확인이라는 또 법전상의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명 확인은 또 주민등록번호 이름으로 카드로 그렇게 또 법조문에 되어 있고요. 정통망법에는 또 본인 확인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통망법상의 본인 확인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 확인과는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하위 법령을 보면은 또다시 주민등록번호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뭐 팩스 이런 것을 사용해서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면 확인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뭐 일일이 유저한테 팩스 보내라 하든가 아니면 유저 보고 와서 한번 당신 아이덴티티를 확인해보라 하는 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 법조항 자체가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과는 지상 온라인 맥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 털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예외 저런 예외를 막 만들어 놔놓고 진입규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섭섭한 것 같아요. 진입규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는 온라인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끝, 이렇게 하면 진입규제 없다는 말은 저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이 기업 쪽에서 조금 어떻게 진입규제나 이런 본인 확인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입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맥락 좀 다르시거든요. 지금 사무관님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 기업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을 표시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인 것에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의견을 주시면은 좀 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회원가입이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 확인 기간이 정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일부 기관들에게만 특혜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일반 인터넷 기업들은 그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보통 그 주민번호를 수집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 같은 데는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번호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가입을 받고, 그렇게 이제 주민번호 수집이 용이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그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 기간에 대한 문호가 넓어지면서 그거는 되게 환영할 만한 방법이긴 한데, 프랙티컬리 저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다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만들라고 만든 진입장벽은 아니지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터넷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그 다른 데서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용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 따로 이제 그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게 되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민번호 제도 자체가 새로 논의돼야 된다. 물론 이걸 없애냐 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긴 합니다만, 지금 그게 생김으로 해서 모든 금융거래나 그다음 개인의 확인, 세무 이런 것들, 출입국 관리 이런 것들이 주민번호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온라인 세상이 도래하면서 주민번호만 하나 틀리면 모든 게 뚫려버리고 맞는 키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아이핀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주민번호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다라고 저희는 봐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는 그 문호를 넓히더라도 현실적인 그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 다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지금 물고 물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답은 주민번호를 폐지하는 건데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거는 다른 분들 제가 궁금한 게 주민등록번호를 폐지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해요. 다시 한번.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면 지금 현재 본인 확인 제도의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 사무관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맥락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보충하실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이제 교수님이나 여기 실장님이나 저랑 다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미 개별적인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현실을 외면하고 뭐 국가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않은 채 일단 이 법령을 준수해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처가 다르니 뭐 그런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런 비판은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소관 법령이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다른데 그게 이제 뭐 추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닐 거라는 건 아마 이해를 좀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움직임은 항상 범부처 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12년도에 전사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으로 수집 가능 뭐 이런 식의 정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마도 이런 주민번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고민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확인 기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주장, 그런 입장과 그다음에 이 본인 확인 기간이 진입규제다. 그런 이걸 폐지해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상충되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확인 기간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진입규제를 해서 그러면 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본인 확인 기간을 민간한테 그냥 다 넓혀달라.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 아까 이제 김보람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인 확인 기간이 아이덴티파이어 이거를 그냥 제출만 하게 하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의 것인지 뭐 인증을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살짝 좀 제 의견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교수님께도 한번 다시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인 확인 기간이 개인으로부터 이미 핸드폰 발급을 할 때 대면 확인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있고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의 개인정보가 있고 이 개인정보를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로 소유하면서 너가 너의 정보를 요청을 하는 건지라고 인증을 하는 거는 저희 본인 확인 서비스 할인하는 절차상 이미 지문 인증을 한다든지 2차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다든지 SMS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또 저희 정배 교수님께 한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의견을 듣고 김대상 의원님께 본인이 표시하는 것과 인증의 차이에 대해서 의견하고 교수님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인터넷상의 비대면 거래에서 홍길동이 홍긴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망에 연결되어 있는 저 사용자가 진짜 홍길동인지를 생체, 홈체, 뇌파, 정맥 갖고 보십시오. 그 본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낼 겁니까?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면 확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얼굴 성형에서부터도 진짜 그 사람인지 모르는 판에 망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지문 내고 홈치 내고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 사업이 온라인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뎁스를 봤을 때 패스워드도 맞고 지문도 맞고 생체도 맞고 홈체까지 맞았으면 이 정도는 그 사람을 해주자라고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여러 가지 본인 확인 기관 적합성 기준 역시도 뭐 제도 자체는 어차피 누구든 본인 확인 기관 적합성 기준 87개의 통제 사항만 모두 적합이 된다면 누구도 이제 진입할 수 있으시죠. 다만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CI라든지 DI라고 부르는 주민등록번호로 1대 며칠 되는 정보를 만들려면 그 입력박수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는 이제 또 다른 원점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IP는 어차피 신용정보평가회사니까 기존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용자가 입력한 그 정보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제 뭐 그런 기관이지 않을까. 이제 그 외에 뭐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라든지 은행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충분히 대면 화형에 준하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그 신원 증명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수준을 정하는 것은 수준에 따라서 뭐
강도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관이라면 누구든 이제 제도가 문호가 열려 있다는 게 아마 사모님 말씀이 그 말씀이신 것 같아. 누구든 연령은 열려 있고 수준이 합치게 된다면 본인의 지정은 문제 없다. 그래서 뭐 인정하는 것은 어차피 실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기관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정보로 본인을 인정하는 게 현재의 기술적인 수단이 있느냐, 그게 현재의 수단이지 않느냐, 가장 최선책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정부가 본인 확인 기술 그리고 본인 확인 기술을 사용한 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그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정부가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보안 기술과 사업 업계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시든가 해서 본인 확인 기술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본인 확인 기술을 사용한 사업 포텐셜들은 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스터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주민등록번호 뭐 이름 뭐 그런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직까지 굴러오는 엄청난 레거시 그것의 부담에 아직 우리 한국 업계가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도 좀 정확한 이해, 사업적인 포텐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할 정도로 정확한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탄탄한 기술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뭐 미국의 예도 이미 있겠지만 그 본인 확인에 요구되는 그 안전성의 정도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그런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어떤 정도의 요소는 확인돼야 된다든가 또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정도만 해도 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안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발을 빼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행안부가 구축한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고 그거를 방통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방통위는 주민등록 번호 자체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통망법 23조의 2를 보시면요. 이거 방통위가 만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는 여러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방통위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통위가 주민등록번호 체제 자체를 무슨 가미까지식으로 폭파하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행안부가 하는 거고 온라인 맥락에서 이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는 전적으로 방통위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금지해 주고 나면 그러면 온갖 사업자들이 본인 확인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그런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처럼 게임에도 본인 확인하라, 미성년자 본인 확인하라 엄청나게 본인 확인에 요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진짜 좀 제대로 된 본인 확인 기술이 개발됐더라면 그 기술로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 확인 하라라고 막 해놨는데 한국에서 손쉽게 그냥 한 거는 주민등록번호 어쩌고 그 기반으로 했으니까 거기에는 수출이 불가능한 기술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인 확인의 수요는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고 이게 엄청난 사업 포텐셜이 있는 분야인데 한국식의 이런 제도는 오로지 국내용이고 딴 나라 아무것도 없고 뭐 한번 틀리면 다 막 온 나라가 거들이 나고 이런 엄청난 부정적인 측면을 자꾸 외면하시지 말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술을 못하게 하면 마치 우리 온라인 사업이 그냥 당장 그냥 망가질 것처럼 자꾸 공포에 떠시는데
전 세계가 그런 거 안 하고 잘 굴러가는데 왜 한국 사람들만 병신인가요? 다 방법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뭔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사업계는 정부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저도 말씀 우선 김종배 교수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 그 김종배 교수님께서 본인 확인 제도의 필요성을 전제로 얘기를 전달을 하고 계셨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보충 말씀하셨을 때 김기찬 교수님은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 맞는지를 조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뭘 확인하는 거냐면 현재 본인 확인 제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결의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좀 확인하지 않겠으면 그 리스크 테이킹을 이제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혹은 사업자가 하지 않더라도 지금 공공영역 역시도 여러분 민원24 국세청 뭐 다 설득해 보시잖아요. 그 본인 확인 존재 없이 여러분의 신원 증명을 띄거나 의료 증명서 띄러 갈 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인 인정수단을 갖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지금 정부기관이 이제 워낙 편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가 이제 고민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20원, 30원 내면 그냥 엄청난 국가의 국민의 진상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굳이 고민할 필요는 뭐 있어? 사업자 새로 플랫폼 만들어 돈이 몇 천만 원 수억 들고 개발자 뜨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가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의해서 대체 수단을 만들게 되고 대체 수단 만든 이후에 그 다음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고민을 하지 않다니까 지금 이제 이게 발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마 이런 자리 역시도 그런 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전에 좀 더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인 확인 제도는 필요하고 현재 이 방통위가 제공해주는 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조금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아직 제한을 한다면 이제 국가의 이제 공공 영역 부분에 대해서만 뭐 CI라든지 본인 확인을 적용하고 사고 우리 기업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본인 확인 수단을 적용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CI, DI 사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얼핏 가지고 있는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김기찬 교수님께서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전적으로 행안부 소속이고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을 주는 건 전적으로 방통위 소속이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보법 이외에 개별법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그 23조의 3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1, 2, 3호에 아니라면은 수집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설령 개별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만 하다면은 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인터넷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뭐 회원가입 정도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말고 방통위가 제공하는 주민번호를 대체해서 만들어낸 다른 서비스를 활용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을 빼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추세가 꼭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한 뭐 인터넷 그 본인 확인 서비스 본인 확인을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불편사항들이 이제 이용자들 국민들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아마 지켜볼 테지만은 이게 이제 전적으로 방통위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통위에 근무하신 분을 뵐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뵌 김에 그냥 한 번만 제 희망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정통망법 23조의 2를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그거 좀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본인 확인
그거 삭제하고 2호 보면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된 경우는 할 수 있다. 그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서 수집할 수 있다는 걸 방통위가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2호는 그냥 두시고 3호에 영업상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삭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이 다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거죠. 지금 불가피하다고 해가지고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집할 수 있다라고 또 방통위가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통위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는요, 그 알뜰폰 사업자로 고시에 명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뒀던 거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본인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알뜰폰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은 그분들께 본인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넣었던 부분이고요. 2호는 뭐 이제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고 1호에 본인 확인 기간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그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들어갔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개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더라도 이 사람은 주민번호를 회원가입을 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다른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 본인 확인 기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주민번호가 아닌 것들로 온라인 서비스를 하시라라고 하기 위해서 1호가 들어갔던 거죠. 저희가 제일 큰 사모님 말씀 잘 주셨는데 제일 큰 팩트는 현재 온라인상에 본인을 확인할 때까지는 키는 주민등록번호가 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은 근데 주민등록을 쓸 수 없으니까 나의 유일한 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일 키가 저의 유일한 키가 있으면 그걸 나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는 CI라는 값이죠. 그렇죠? 근데 CI를 만들려고 사업자가 뜻봤더니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되면 CI가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성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 확인 기간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본인 확인 기간이 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 CI를 만들려면 주민등록번호 있어야만 C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갔지 그게 본인 확인 기간 되면 무조건 CI 줄 거냐 이제 CI 제도가 아니라 뭐 유일성 제도가 아니라 뭐 이메일이라든지 구글 인증처럼 뭐 이렇게 다른 제도로 이제 우리가 방통이나 이제 저쪽에 합의에 의해서 거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정보통신망 23조 2항에 있는 본인 확인 기간은 주민등록을 수집할 때 좀 빠지겠죠. 왜냐면 이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CI가 아니고 다른 수단이 바뀐다. 근데 현재 제도에서 CI를 생성할 수 있는 기간은 본인 확인 기간만 생성할 수 있고 CI를 만들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본인 확인 기간 보고 주민등록 만들지 말라고 하면 받지 말라고 하면 그런 식별할 수 있는 키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맥락이다. 아마 지속적으로 현재 CI 제도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쓰게 될 저의 유일한 키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CI를 쓰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지금도 계속 링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CI가 없어지게 되면 아마 23조 2항에 있는 그 조항도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거예요. 왜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지. 왜 난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키로 사용해서 자기 고객을 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해요? 뭐 한전이 됐건 네이버가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조그마한 쇼핑몰이 됐건 각자는 자기 커스터머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그냥 아이덴티파이어를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 주민등록번호를 그렇게 키로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더 싸지나요 그게? 딴 나라는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짓을 완전 전체주의를 스스로 그냥 우리 전체주의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비슷하게 정부라면 전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니까 정부는 뭐 주민등록번호 하든 뭘 하든 하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민간기업이 왜 자꾸 정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CI라는 거는 저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만책이라고 보거든요. CI나 주민등록번호 차이가 뭐예요? 중간에 해시 값에다가 거기 그 랜덤 넘버 솔트 하나 좀 해가지고 뭐 조금 바꿨다고
그야말로 눈 가리고 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모든 나라가 하듯이 민간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 커스터머를 자기가 관리를 하라. 왜 자꾸 주민등록번호를 쓰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통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너희들이 뭔데 주민등록번호 어쩌고 저쩌고 그들만 꺼냈느냐 당장에. 네, 그런 생각. 저희가 1시간 정도 이 본인 확인 제도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본인 확인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논쟁이 정리가 되면 그 뒤에 2, 3단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우선은 아까 그 김길장 교수님 말씀하실 때 계속 그 고개를 끄덕거렸던 그 활동가님 의견 한 번 더 듣고 플로어의 톤을 조금 더 갖고 난 다음에 얘기를 조금 더 추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진 거죠. 김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CI 값이라는 게 주민번호랑 1대1로 매칭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본인 확인 정보가 누적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한 CI가 어느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했는가라는 정보가 누적된다라는 사실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시민 감시의 형태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 있느냐 라는 데 문제의식이 있음을 전 다시 한번 밝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굳이 정부가 나서서 기관을 지정해서 방식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CI 값을 연계시켜서 이 CI 값을 식별하게 하는 이 방식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업체들 온라인, 특히나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큰 사이트들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만드는데 아이디를 만드는 단계부터 이제 대부분 제 전화번호를 인증을 받게 하죠. 이 전화번호가 네가 맞니? 네가 들어오려는 이 연계가 맞니? 라는 식으로 이제 통신으로 확인을 하게 하는데, 사실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왜냐면 우리 구글 이메일 혹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디가 내가 신청하는 아이디가 중복되지만 않으면 아이디를 생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지금 무슨 개인정보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이메일을 어쨌든 생성된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제 보안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메일 계정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를 한다, 혹은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그 시점, 내가 이 물건을 결제하는 그 시점에 내 결제 내역이 컨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는데 결제가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게 본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냐, 이 카드의 주인이 이 사람이 맞냐. 어차피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거는 망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남의 카드를 들고 와도 모를 판에 얼굴을 봐도 모르는 판국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그걸 100%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앞장서서 부추기듯이 이렇게 기관을 늘리고, 지금 또 얼마 전에 계속 발표가 나오는데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하시지만 사실 확대라기보다는 그냥 기관을 몇 개 더 늘리는, 그리고 방식을 조금 더 추가해보는 정도의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조금 예, 우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없으면 사무관님 의견을 들어도 본인 확인 제도를 국가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향후 없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1시간 정도 저희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패널 분들이 거의 토론을 하셨는데, 그 플로어에서 또 의견이 있으니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는 변규공이라고 하고요. 오늘 일단 패널에서 젠더 비율이 굉장히 참 좋네요. 쭉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저는 중국의 위챗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중국 여행 갔다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행한 지폐인지 아닌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업이 위챗에서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훨씬 더 신뢰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는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방통위 등이 이제 인정해주는 우리가 얘네를 본인 확인 기관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얘네를 통해서 너희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오히려 아까 김정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양한 김기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본인 확인 방법들의 발전을 막는 상황을 관계 법령들의 어떤 교묘한 그동안 유지되어 온 관성에 의해서 상황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사무관님께서 해주신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지 않으면서 청소년보호법상 필요한 뭐 성인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그런 지점에 대한 상상력을 사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시발점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을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그게 활발했잖아요. 그 지문날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반대운동.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내가 이 기관에서 본인 인증을 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 축적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둔감성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개인에 대한 인증 말고 웹사이트에 대한 인증에서 4월쯤에 아주 대형 참사가 났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직접 사인해서 발급을 했던 인터넷 웹사이트 인증서들 중에서 일부가 와일드카드 인증서가 발급이 됐어요. 이 사이트는 무조건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이 사이트다라고 하는 그 문서 파일이 모든 웹사이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발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이 어떤 중학교 뭐뭐뭐.ms.kr 뭐 이런 식의 도메인 주소에만 적용돼야 되는 인증서를 실수로 한 홈페이지에만 무조건 다 인증이 돼버리게 발급해버리는 참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공인인증기관 몇 개가 막 아예 인증 취소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외국에서. 물론 한국 정부에서는 끝까지 그걸 써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지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정부 기관에서 어떤 보안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등급심의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의 폐쇄성, 비전문성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과 warning.or.kr로 불리우는 그 사이트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의 만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보면서도 왜 이 사이트들은 하나도 차단을 안 하다가 이런 내가 매우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이트들을 왜 다 차단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라서 그런지 왠지 본인 확인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시민들의 인식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쇄신을 고민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어 보이는데, 오늘 패널을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마이크가 뭐 하나밖에 없죠. 왔다리 아니 패널로 모셔야 될 분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근데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금 그 상황에서도 본인 확인은 그 전통망법상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대체 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수단이라 하면 아마 주민등록번호 말고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하는 그 말인 것 같은데, CI도 그 중에 하나겠죠. CI만이 대체 수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수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 그거 아무나 하세요. 그래 열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뭐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뭐 그런 거면 온라인에서 수집 못하게 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민감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일수록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20년 동안 정부가 그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 거짓 주장해오다가 이제는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그럼 왜 공인인증에서 빠져나갔겠어요? 그게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개입해 있어야 된다면 천년만년 개입했어야죠. 20년 동안 거짓말 하다가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하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이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거 엄청 민감하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 주장을 앞으로 몇 년 더 하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그냥 본인 확인 기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민등록번호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수님께서 법상에서 여기서 본인 확인 수단이라는 게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라서 주민번호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법령에 자세하게 좀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긴 하는데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번호와 전혀 상관없는 본인 인증은 저희가 지금 진입규제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만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거는 명백하고요. 주민번호로 수집을 해서 주민번호를 CI로 전환하는 그 딱 모델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제 본인 확인 기간을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주민번호를 수집 처리해서 다시 이용자에게 주는 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민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개별법에서 근거를 받는다든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안 된다 이런 거랑 이제 배치되기 때문에 한정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지정한다 치더라도 그게 정말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세상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되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주민번호 수집해서 주민번호를 CI로 만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걔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보다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최소한의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매년 점검을 받게 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2년도에 이 본인 확인 기간 제도가 도입이 됐던 상황이랑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거 가져갈 생각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 국한해서 아직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민번호를 그때 주민번호 유출사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대체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역기능을 이게 좀 완화시켜줬던 순기능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2012년도 당시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순기능과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역기능의 그 무게감을 봤을 때 그게 2018년도에도 여전히 유효성이 더 위에 있냐 이건 분명히 살펴봐야 할 시점에 온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기간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최소한의 법적으로 이걸 정말 해야만 하는 그 업체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역할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를 하고 그리고 좀 오해가 많으신 우리 거를 활용을 해야만 본인 확인이 된다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사업자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지정한 본인 확인 기간을 굳이 돈 안 내시고 각자 원하시는 본인 확인 그거 있으시면 써도 된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본인 확인 기간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적 수단들로 그 서비스에 적합한 본인 확인 기능들이 충족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먼저 민간에서 고민들을 많이 안 해주시는 편이라서 이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옵션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 두 분 의견이 있어서 한꺼번에 받고 한꺼번에 의견을 다시 취합을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네요. 예, 저는 김경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미국 같은 데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거를 아이디를 쓰지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했고 옛날부터 쓰던 데는 할 수 없고요. 그럼 제가 미국 가서 온라인 은행 해보니까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를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와 이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이 뭐 대형 금융사고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저는 얼마나 금융사고가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보안이 강화됐는지 제 경험은 10년 넘었는데 그렇게 크게 안 터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용카드 쓰면은 다른 나라 쓸 때 괜찮은데 우리나라 가면 뭐 30만 원 넘어가면 무슨 뭐 이상한 거 저거랑 그거 할 때마다 이 신경이 바짝바짝 써서 전 진짜 신용카드 쓸 때 되게 불편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런 복잡한 거, 그다음 공인인증서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저는 약간 삐딱하게 말하면은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주고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소비자한테 책임을 져요. 사용자한테. 야 이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 나라가 딱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나면 전부 개인한테 물려요. 이거는 음모론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저는 금융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만약 난다면 신용카드나 이런 거 나면은 이거는 정부가 내한테 덤태기 씌운 거다. 은행이 정부하고 야합해가지고. 저는 그런 음모론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그건 아니고요. 저는 교수기 때문에 이 책임질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신앙이에요. 그냥 이 신앙. 신앙은 예수가 살았다 죽었다 이거 뭐 토론의 대상이 안 되죠. 이 신앙이니까 저한테 나올 법적 책임은 묻지 마시고요. 저희 신앙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의견 하나만 더 듣고 김혜숙 선생님 약간 이렇게 타운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김기천 교수님 주장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러는데 다른 본인 인증 기관, 다른 본인 인증 방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법에서는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본인 확인만 규정할 뿐이다, 제한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요구는 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허용하냐라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본인 인증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민간에서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나 그 정보업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른 방식으로 주민번호가 아닌 뭐 다른 창조적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면 뭐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현행 법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통한 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CI라는 온라인상의 주민번호를 만들고 이런 메커니즘을 없애자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확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거냐라는 거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너무 본인 확인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굳이 본인 확인을 하고 내가 쇼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오히려 방통위가 어쨌든 현재까지 개인정보 방역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필요하게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금 자꾸 이제 본인 확인 이 어떤 부분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는 사실 대부분 본인 확인 없이도 잘 작동할 수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본인 확인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방통위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인증제도 자체,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증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을 주는 것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제가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이슈를 논의하는데 2시간 정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짧게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선 대충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어떤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관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주는 것이 적합한가는 저희가 논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패널의 특권인 마지막 한마디씩 하는 자리를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프라이버시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정보 데이터가 결합 이슈들을 볼 때도 특정 독점된 사업자들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에 데이터를 결합시켰을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쉽게 푸는 것도 사실은 이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확인 제도가 다시 다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독점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계가 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돌아가는 한마디씩 하는 특권적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에 90%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정보 혹은 주민번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번호 그리고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정보가 누적되고 모이게 되면 이 정보가 연결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번 유럽 GDPR 논쟁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가렸다, 암호화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CI를 만든다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의 1:1 매칭식의 본인 확인 기관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재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적용에 문제에 있어서 아까 김기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법에서는 실질 명의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망법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위에서 원하는 실질 명의 방법을 방통위에서 원하는 본인 확인 방법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민번호가 끼게 되고 지금 피테크 산업이 이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실제 명의 확인 방법 때문에 주민번호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한 문제도 지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개별 법령에 있어서 이게 합치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빠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 수렴해서 반영하는 자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오병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 지금 별로 필요도 없는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방통위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해서 그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본인 확인을 좀 하지 않도록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필요로 인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는 사업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무슨 실지명이 어쩌고 저쩌고 본인 확인 어쩌고 해가지고 왜 자꾸 우리 인터넷 기술 분야에 기술과 사업성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적자사자 이 규정 저 규정 막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만들어놓은 규정 때문에 디벨로퍼나 아니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목 잡히는 그 일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전 있잖아요. 한전이 상당수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전 보고 당신들 온라인 적어도 온라인 상으로 당신들이 뭔가 고객과 서비스하는 맥락에서 주민등록번호 지금 싹 다 삭제하고 대신에 다른 일련 번호를 당신들이 알아서 만드시오 라고 정부가 요구했을 때 저는 한전 같으면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온라인 상으로 뭔가 자기가 한전이 자기 고객과 접촉하고 뭐 할 용도로 당신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싹 다 삭제하시고 당장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통사한테도 그런 요구하면 저는
제가 아는 기술적인 상황이 전 당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 이 동사는 그 주민등록번호 기반에 그걸로 엄청나게 돈 벌고 있으니까. 왜? 그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본인 확인 한 건당 20을 예. 그러니까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마치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비싼 것인 것처럼 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뭔가 히든 어젠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2006년에 12년도 전 일입니다.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에서도 인증서를 좀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소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대방 공인인증업체가 뭐라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셨나 하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에서 발급하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논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다 발급해주잖아요. 천문학적인 논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하기 싫으면 천문학적인 논리 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에서 못 쓰게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이게 기술적 또는 사업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대체수단이 없어지면 사업자들은 이제 여러 패널들 말씀 주셨지만 자체적인 수단으로 인정하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려면 누군지 뭐였는지 알아야만 홍보가 되고 마케팅을 하니까. 근데 한 20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는 결국에는 또다시 빅브라더가 또 생길 거예요. 민간 사업자들이 당장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10분 되니까 휴대폰 사업자들이 우리 사설 인정할게요. 카카오 계정으로 사설 인정할게 또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본인 인정 이력을 국가가 규제하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한 이력을 사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게 옳냐 안 했냐는 지금 당장은 이제 우후죽순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사설업체가 인정이 늘어나고 우리 인정 좋아요, 우리 인정 기술 좋아지만 결국 이용자는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패턴을 또 이용할 거예요. 휴대폰 번호 있네? 소셜시큐리티 카카오 계정으로 하네? 편한 쪽으로 또 몰리게. 그럼 결론적으로 또다시 인정사업의 빅브라더 또 생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국가 뭐 일단 규제 안 하고 아마 그 이야기가 또다시 책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도 지금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정이 트위터 계정으로 계속 인정이 계속 쌓이고 있죠. 본인은 안 쌓인도 하지만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인정수단에 다양화하는 것은 아마 정부기관이 문을 좀 열어서 다양할 필요가 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단기간 정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또 그 관계자분들께서 또 의견들도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한다면 좀 깊이 있게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또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